지은혜 원장님과 알아보는 다낭성 증후군. 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지은혜입니다. 오늘은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를 많이 하고 있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다낭성 난포, 다낭성 난소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배란 장애, 배란이 잘 안 된다는 뜻이고요. 또 고안드로겐 혈증, 혈중에 안드로겐이 높아졌다는 뜻이고요. 또 생식선 자극 호르몬의 불균형, 호르몬이 불균형하다는 얘기고요. 또 대사증후군,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것들을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런 질환들이나 증상들을 동반하는 여성 내분비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무배란과 월경불순을 대표적으로 증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말이 좀 너무 어렵죠? 좀 쉽게 풀어드릴게요. 우선 무배란에서 말하는 배란은 뭘까요? 배란은 그야말로 씨앗을 내어놓는다 라는 뜻인데 우리 몸에서 씨앗을 만들어내는 곳이 어디죠? 그렇습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정소, 여자의 경우에는 난소지요. 즉 여자의 몸에서 아기씨를 만들어내는 이 난소에서 문제가 생긴 건데요. 아기씨를 만들어 보내는 것을 배란이라고 하는데 이 배란을 잘 못하는 게 바로 무배란입니다. 월경불순이라는 말은 뭘까요? 배란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 배란과 동반해서 나타나고 있는 자궁 내막이 두꺼워지는 증상도 잘 안 되는 건데요. 혹은 두꺼워지더라도 탈락을 잘 못하는 걸 말합니다. 자궁 내막이 두꺼워지는데 이게 잘 원활해지지 않는 겁니다. 이 때문에 생리불순도 같이 동반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초음파 검사상에서 난소에 여러 개의 염주알처럼 주렁주렁 달린 주머니가 관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다낭성 난소라고 부르는데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경우에는 호르몬 불균형 질환이기 때문에 불규칙한 생리와 혹은 부정출혈 혹은 무월경 외에도 여드름이라든지 털이 많이 나는 다무증이라든지 남성형 탈모 같은 여러 가지 호르몬 관련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은 바로 월경불순입니다. 두세 달에 한 번 정도 생리를 하는 분들도 많고요. 또 한 달에 2번 이상 생리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한 달 내내 생리가 끝나지 않은 분도 계세요. 일반적으로는 생리를 뜨문뜨문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이제 불규칙하게 생리를 하는 게 심해지면 1년에 한두 번 정도 생리를 하거나 아예 1년 내내 생리를 안 하면서 생리가 멈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생리 때가 아닌데도 출혈을 하거나 생리를 여러 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적으로는 배란이 잘 안 되는 질환이다 보니까 규칙적으로 분비되어야 되는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때문에 자궁 내막이 두꺼워져야 하는 시기에 필요한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요. 이 때문에 자궁 내막이 더 두꺼워지지 못하고 그대로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궁 내막은 두꺼워지고 있는데도 날짜를 넘겨서 제대로 생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이 때문에 생각외로 치료기간이 꽤 길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규칙적인 월경으로 돌아오는지를 관찰하는 데만 하더라도 한 달, 또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네, 또 더불어서 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이 개선된 상태를 잘 유지하는지 확인을 하거나 또 경과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 종결을 약 6개월 이상 혹은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 같은 이런 증상들은 이외에도 다양한 증상들을 많이 나타내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증상들은 다양하지만 원인은 어떻게 보면 좀 명확합니다. 바로 배란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이라는 거죠. 난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원활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또 난소와 부신 같은 다양한 기관의 다른 호르몬의 분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생리통, 여드름, 체중의 증가, 다무증 같은 증상들도 동반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배란이 잘 안 되는 질환입니다. 즉 난소에서 난자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인데요. 이 때문에 임신에 방해를 받게 됩니다.
또 배란을 오랫동안 잘 하지 못하다 보니까 추후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절 시술을 할 때도 과배란 유도에 잘 반응하지 않거나 또 반응이 약한 경우가 많아서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에도 방해를 받는 경우가 많지요. 최근에는 이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치료를 위해서 한의원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한의학적인 치료가 어떤 치료인지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한의학적인 치료는 다낭성을 앓고 있는 분이 가지고 있는 체질과 이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정확히는 치료 약물도 달라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우리 몸의 호르몬 불균형을 유발한 몸의 근본적인 원인이 사람마다 다 좀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또 이 차이에 맞게 정확하게 변증해서 치료를 해야 우리 몸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또 그걸 잘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의원에서는 이 때문에 아무래도 환자별 진단과 증상 파악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 진단에 따라서 한약 처방과 침 치료의 처방 내용도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생활 습관의 교정인데요. 항상 침 치료와 한약 치료 외에 강조하는 게 균형 잡힌 식생활, 규칙적인 하루 30분 이상의 운동, 그 다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 또 저녁에 규칙적인 시간에 잠이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활 습관의 개선이 동반되게 되면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치료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제 개개인별 맞춤 솔루션과 함께 맞춤 생활관리도 함께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람마다 약해진 이유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치료를 하는 건데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재발이 잘 되는 질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생리를 회복했다고 하더라도 방심하면 안 되고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서 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게 필요한데요. 정리하자면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자궁과 난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맞습니다. 이 때문에 생리를 잘 하지 못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피임약을 먹고 다시 생리를 하더라도 배란이 원활하게 회복되지 않으면 제대로 생리를 하는 것이라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배란을 도와줄 수 있는 치료를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 여성들이 다들 한두 번씩은 월경불순을 겪게 되다 보니까 월경불순이 주된 증상인 이 다낭성 난소증후군에 대해서는 가벼운 질환으로 좀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가벼운 질환이라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여성 건강에 굉장히 큰 위험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대로 방치를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요. 물론 이대로 방치를 하시면 추가적인 다른 질환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아무래도 생기게 됩니다. 이 때문에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게 월경불순은 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들 월경불순은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쉽게 치료하지 않거나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까울 때가 많거든요. 이 때문에 자신의 몸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한방의학을 통해서 또 상담이나 처방을 잘 받으셔서 내 상태와 내 현재 몸 상태 그리고 나가 이런 병에 걸린 원인에 맞는 케어를 잘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